자, 바로 갑시다, 여러분들. 자, 지우야, 나도 그거 갖다 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종합장? 종합장이 뭐예요? 청종합장. 아니, 청종합장 갖고 냈네. 오늘은 왜 청종합장 안 갖고 와? 좀 그러니까. 아, 그래. 자, 갑시다. 자, 부피라는 거는요,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적분은 원래 넓이였잖아, 그치? 부피라는 개념은 넓이를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를 부피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요만큼 잘린 이 면적 보여? 지금 이 면적? 이 면적이 쌓아지는 게 부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X번째에 있는 이 녀석의 넓이를 내가 S의 X다라고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부피라는 녀석은 넓이를 뭐 하는 거야? 적분할 텐데 정적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문제가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 여기까지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얼른 이쁘게 그려보시고. 자, 근데 이 부피들 중에서 원기둥의 밑부분을 잘랐을 때 작은 쪽의 입체도형의 부피 공식이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를 이렇게 슬라이스 쳤잖아, 지금, 그치?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요런 모양을 만들어낸 거야, 내가. 그래서 이 흰 색깔로 되어 있는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따로 존재를 해.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내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흰 색깔로 잘랐고, 또 여기도 타원이 모양이 타원이 되거든. 타원이 돼서 이만큼의 길이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떻게? 뭐만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냐? 각도만 알면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잡을 거야. 그래서 이 부피 공식이 있기 때문에 얘는 외워두면 좋거든요. 외워두면 좋은데 증명 과정이 시험에 나와. 증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라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얘를 좀 잘 봐야 된다. 그럼 A라는 녀석을 반지름을 내가 R로 표현했을 때 여기 가운데 있는 중심 있지, 그치? 이 녀석을 원점이라고 좀 측정을 해볼게. 원점. 그럼 이 부분은 길이가 R이니까 마이너스 R, 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B라는 녀석의 좌표도 R, 0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여기에서 요만큼 갔을 때 내가 이 녀석의 면적을 구하는 거야. 이 녀석.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 면적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요만큼 이동한 게 뭐야? 요만큼 이동한 거야. 내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P라고 놓자. P까지 따라와서 P를 얘를 X, 0이에요 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됐어? 그럼 이 녀석을 자른 거니까 요 각도가 결국에 어디냐? 여기 각도겠지, 여기 각도. 요 각도가 몇 도야, 지금? 왼쪽을 뜯어온 거니까.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세타. 잘 보이는 거 맞지?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기는 당연히 90도가 되면서 이 점을 Q라고 놓자. 그럼 PQR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뭐를 구한다? 높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이 새끼 높이 어떻게 설정하는데요? 자, 봅시다. 반지름을 가지고 와야 돼, 반지름을. 이만큼이 R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라색 선을 그을 수 있지. 얘가 R이죠, R. 그럼 여기서 O에서 P까지의 길이는 X니까 내가 선분 PQ라는 녀석을 쓸 수가 있네. 어떻게 쓸 수 있어? R제곱에서 빼기 X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까지 괜춘? 그럼 이 녀석을 이용해서 세타를 갖고 와야 돼. 세타. 밑변 곱하기 삼각비 이용하면 높이 구할 수 있잖아, 그죠? 높이 뭐였지, 높이? RQ는 이 녀석 루트에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곱해야 돼. 뭐를? 탄젠트 뭐 곱하는 거야? 세타 곱하면 높이로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석됐나? 자, 그럼 여기까지 빨리 쓰세요. 여기까지 정리해 써야 돼.
다 쓴 친구들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저 새끼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얘는 이제 뭐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뭐 구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희한한 녀석은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정적분을 어떻게 되냐, 이게 x번째니까 여러 개 잘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계속 잘려져 있는 저 넓이를 더해 나가야 돼. 그럼 내가 색칠한 이 핑크색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저 넓이를 뭐라 그래? SX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이 녀석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에 밑변이 뭐야? 얘지. PQ가 얘야. 이거 써놓자. PQ 곱하기 RQ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등장하는 거야? 2분의 1에 얘랑 얘 곱했잖아. 그럼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뭐야? 그렇지. 이거에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해야 돼? 어디서부터?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마이너스 R에서부터 R까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셔야 돼. 그럼 내가 이 녀석을 결국에 d 세타에 의한 적분 변수로 적분할 거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서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겠네. 얘를 계산을 해야 된다. 계산.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게 얘들아, 우리가 적분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설정을 했어. 마이너스 R에서부터 R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때 적분 변수를 많이 틀리는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기서 문자가 지금 R, X, 세타 이렇게 나와 있어. 너희들 선택해봐. 뭐로 놔야 될까? 적분 변수를. 적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를 잘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뭐로 놔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외워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얘가 내신에 엄청 자주 나와. 전국적으로 자주 나와. 상진아, 뭐로 놔야 될까? X 세타도 되고요, X도 되고요, R도 될 텐데 뭐로 놔야 돼? X 정경아, 뭐로 놔야 될까? 그렇지, 성훈이 생각한다. 성훈아, 웬일로 생각해? 첫 교시에. 자, 성훈아, 뭐로 해야 돼? 적분 변수. X 왜 X로 해야 되죠? 지금 넓이가 이동하는 거잖아, 그치? 넓이가. 이 핑크색의 넓이가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럼 뭐가 이동되는 거야? P라는 점이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얘를 이렇게 잘라지는 거라면 잘라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타가 적분변수가 되는 순간 얘는 망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는 X로 돼야 돼, X. 그럼 여기 탄젠트에 세타는 필요가 없잖아. 2분의 1이랑, 그치? 밖으로 빼버려서 계산을 하게 되면 2분의 1에 탄젠트 세타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녀석이 나오는데 얘가 뭐가 나오니? R제곱이니까 R제곱 X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이지, 그치? 맞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짝 머리 써볼까? 살짝. 얘도 상수고 얘도 세제곱이네, 그지? 둘 다 우함수네? 그냥 해야겠다, 그죠? 2 빼도 되지. 2에 0에서 R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럼 답 뭐 나와? 답 구하세요, 빨리. 나왔어? 지원이?
3분의 4? 3분의까지는 오케이. 3분의 4야? 3분의 2 3분의 2. 그 다음 X 세제곱 x R 세제곱 r 세제곱 탄젠트 탄젠트 세타죠. 나중에 가면 얘를 그냥 외워버리면 이 문제가 한 번에 풀리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게 너희들이 아마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가서 문제를 보게 됐을 때 앞쪽 부분에 얘가 그려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공식으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80% 이상이고 뒤쪽에 배열되어 있으면 얘네들에서 뭔가를 하나 선생님이 장난쳐놓고 낸 문제야. 그래서 여기 앞에 3분의 2 부분이 살짝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럼 얘가 부피에 대한 내용 끝이에요. 별거 없죠? 부피 끝. 그 다음 여기까지 다 적었어. 여기 적었지? 청소 아주머니가 여기 키가 안 주나? 지우야 이거 글씨 보이나 봐봐. 뭐야? 보이긴 해? 보이죠? 아 진짜? 이게 보여? 딱 끝. 어? 되게 보인다고? 뭐라고 썼어 내가? 색교육이에요. 색교육. 색. 아, 이거 내가 쓴 게 아니라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지우고 있는데 여기 보여가지고 글씨체가 와 어떤 와 여기 써있어. 여기 이렇게 써있어. 뭐라 써있어? 아 보이긴 해 이게? 대박이네. 근데 글씨 더 작게 써도 돼? 보이는 거 아니었어? 이거 아마 고등부 선생님 같은데. 자 갑시다. 9번째 마지막 속도. 마지막에 마지막 속도와 거리. 우리가 미분에서도 속도를 배우긴 했었는데 적분에서도 속도를 배울 거다. 자, 첫 번째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이동거리. 직선 위를 움직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해야 돼. 첫 번째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예요. 시각이 주어지고 점의 위치가 주어질 텐데 이 녀석은 별거 없이 적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X라는 이 녀석은 첫 번째 시작하는 출발점 위치가 중요해요. 무슨 점 위치? 출발점 위치. 출발점 위치를 대부분 뭐라 하냐면 x0라고 합니다. x0. 처음에 시작합니다 라고 x0라고 좀 약속을 하고 이거에 더해줄 거야. 어디서부터? A서부터 B까지 뭐야? 속도를 뭐한다? 적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 암기하고 정리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내용은 많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들어갑시다. 두 번째 정리하세요. 시각 T에서부터 A서부터 뭐까지 가냐면 B까지 가는 점 P에 이번에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이 뜻은 우리가 두 글자로 줄여서 얘기합니다. 고등부 때 많이 줄일 거야. 얘를 변위라고 얘기해요. 변위.
위치가 변해요 해서 변화량과 위치에서 변위라고 쓸 거고요. 이 녀석은 쉽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의 dt 이렇게 얘기하면 이 녀석이 변화량인 거예요. 변화량. 위치가 얼만큼 변화했는지 말 그대로다. 말 그대로. 이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t야 t 시간 t에 대해서 x축이 여기에서 출발점이 x0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동되거나 이동되는 녀석이란 말이야. a에서 b까지 시간이 이동됐을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1번 p의 위치라는 녀석은 요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고, 두 번째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결국에 얼마만큼 변화했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변화했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렵지. 하나 더 있다. 세 번째 시각 t에서 b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를 움직인 거리. 자, 이 녀석은 저 앞에 있는 녀석한테 움직인 거리고요. 야, 이거 봐, 이거 움직인 거리가 이 뜻이야. 여기서 만약에 3만큼 앞으로 갔고 뒤로 6만큼 갔대. 오케이? 내가 시작점을 만약에 1이라고 줬어. 얘들아 봐봐. 1번부터 다시 정리하는 거야. 앞으로 얼마만큼? 3만큼. 뒤로 6만큼 갔다고 하자. 그럼 여기 뭐야? 좌표 봐. 4인 거 다 알고 있지. 그치? 그럼 여기에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그럼 1번의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소리고, 2번에 대한 답은 뭐다? 2번에 대한 답은 변화량이니까 앞으로 3만큼 뒤로 6만큼이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 내가 쓰고 싶은 녀석은 움직인 거리야. 총 거리가 얼마큼 걸어간 거야 이거? 총 거리가 앞으로 3만큼 뒤로 6만큼이니까 9다라고 중학교 1학년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얘가 결국에 a에서 b까지 절대값 vt의 dt라고 쓰면 거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암기할 수 있을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 얘들아,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왔지? 위치를 미분하면 일로 쓸까?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죠. 속도. 속도의 절대값 씌운 게 뭐였지? 속력이었지. 속력을 멋있게 속도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야? 가속도가 됐었지. 자, 지금 배운 건 뭐냐? 속도를 뭐 했다? 적분해서 위치가 됐다. 그러면 센스 있게 가속도도 적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속도에서 위치로 갔어 얘들아, 맞지? 하나 더 정리. 속도에서 위치로 간 거야.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어. 어떤 걸 구할 수 있어? 답 써있다. 적분만 생각해봐. 적분만 생각해봐. 위치는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 이거 말고 뭐를 구할 수 있다? 이거 빨간색 힌트. 변위를 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절대값이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움직인 거리, 즉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여기에서 판단해서 내릴 줄 알아야 돼. 너희들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어가 있다. 진짜.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갈 거예요. 다 지워도 되니까. 자, 앞에 거 지울게. 바로. 이거를 쓰지 말고 읽고 가면은 너무너무 쉬운데. 두 번째. 자, 직선 했으니까 이번에 뭐 해야 돼? 평면 위지. 이 녀석 가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속도를 적분한다고 얘기를 하면, 속도를 적분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평면 위에서는 뭐를 구할 수 있는 거다?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거리. 평면 위에서의 뭐를 구한다? 거리. 이게 별로 할 내용이 없어. 즉 이 속도라는 녀석을 우리가 매개 변수 t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내어준단 말이야. x는 ft, y는 gt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하냐? 적분하면 끝나는 거다. 적분할 때 vt라는 녀석을 다시 적분해야 되니까 가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뭐가 등장하냐? x를 t에 대해서 매개변수를 미분해야 되니까 dx가 dt를 또 제곱하고요. 배웠던 거 나오지? dy와 dt를 또 제곱해서 뭐를 씌워야 돼? 루트를 씌우면 답이 되는 거지. 루트를 씌우면. 됐어? 똑같은 거야. 또 이 녀석 하기 싫어가지고 a에서 b까지 f의 t를 제곱하고 g의 t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건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프라임이 붙어야 된다. 했던 거 그냥 한번 읽고 적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이거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 하나 가지고 온 거야. 이렇게 되고 t는 0에서 t가 루트 5까지의 t가 움직인 거리. 시작! 풀어봐.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샤프 들고 빨리 풀어봐. 풀어야 돼. 정경아 지금 또 멍 때리고 있어. 쉽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혹시 푼 친구들은 답을 선생님한테 좀 보여주세요. 답이 3분의 1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야, 다시 하세요. 아니야. 오, 공부 열심히 했네.
자, 풀어보게 되면 x를 미분하면 뭐야? x를 미분한 게 2t-5 y를 미분한 게 t제곱.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네. 뒤에 왜? 틀렸어? X 5가 없어져야 되네요. 미안. 이건 dx와 dt는 2t라고 쓸 수 있고요. dy와 dt는 t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 녀석들을 뭐 했다? 제곱할 건데 인테그랄 0에서부터 루트 5까지 루트에 얘 제곱하면 뭐야? 4t의 제곱 플러스 얘 제곱하니까 t의 4제곱에 dt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t제곱 자체가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루트 5까지 t 곱하기 루트에 4 더하기 t제곱이 dt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내가 뭐 해주냐라는 게 포인트야. 얘를 뭐 해줄 거냐면 치환을 해주셔야 돼. 치환. 그렇지. 얘를 k라고 치환을 해줘야 돼. k라고.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2 루트에 4 플러스 t 제곱분에 속미분하면 2t 되니까 t 쓰고 여기 2 지워도 되겠지. 이렇게. 그치? 맞아요? 이해돼요? 얘는 뭐예요? dk가 dt다 라고 놓을 수 있겠지. 범준아 이해됐어 여기? 네. 그럼 나는 t 대신에 dk를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역수치해야겠지. 역수치하면 dk 바 dt잖아. dk를 이쪽으로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가자. 또 헷갈리네. dt는 내가 역수치했으니까 t의 루트에 4 더하기 t의 제곱에 뭐가 곱해져야 된다고? d? k. 맞아요? 그럼 이걸 여기다 뭐 하면 됐어? 대입하면 답이 나올 건데 빨리 대입해봐. 자, 대입할 때 인테그랄 0 들어가자. 0 들어가면 뭐 나와? k가 2 루트 5 들어가면 3 저걸 k라고 놨고 dt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t분의 루트에 4 플러스 t의 제곱. 앞에 근데 뭐가 있었어? t가 있었어. d k. 그럼 t가 약분되면서 계산한 게 답이 나오겠죠. 그죠? k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니까 제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뭐 되는 거야, 답이? 내가 뭐라고? k라고. k 제곱이니까 다 써야 되나? 선생님 모자라서 지금 안 쓰고 있는데 빨리 다 알려주세요. 다. 이게 k야. 얘 k로 치환했잖아. 정경아, 그치? k 들어오면 k 제곱이잖아. 적분하면 3분의 1 k 세제곱에서 3 들어가고 2 들어가는 거잖아. 27 빼기 8이니까 뭐야? 3분의? 오케이. 결국 이 문제도 뭐냐면 치환적분법을 모르면 풀 수 있게끔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는 게 핵심인 거야. 내신도 마찬가지로. 알았어. 마지막 곡선의 길이 들어가고 끝냅시다. 자, 얘도 매기면서 t로 잡았는데 똑같이 평면의 거리나 곡선에서의 길이나 결국에는 똑같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루트의 ft의 프라임 미분한 녀석을 제곱 더하기 또 gt의 미분한 녀석을 제곱한 녀석의 dt. 이렇게 구하면 매기변수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고. 마찬가지로 dx가 dt라고도 놔도 상관은 없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얘는 매개 변수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dx와 dt를 그냥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dy와 dx를 구해야 되는 거야. dy와 dx를. 곡선 L은 요거 하나 그래서 머릿속에 외워야 된다. 1 더하기 dy와 dx를 제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로 적분? dx로 적분. 끝! 마찬가지로 1 더하기 f'x라는 녀석을 뭐한다? 미분해서 적분합시다 라고 얘기해도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하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A에서 B까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정적분까지 전부 다 정리가 끝난 거고, 위적분2가 개념은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이 친구들은 그냥 문제를 한번 읽어봐도 되는 거야, 사실. 읽고 넘어가도 되는 건데 다 쓰게 한 이유는 쓰면서 한번 외우라고 쓰게 한 거다. 자, 다 됐으니까 우리는 뭐를 끝내야 된다? 지금부터 그린을 다 끝내시면 됩니다. 시작하세요. 근데 저거 문제 답이 3분의 19예요. 성능 19 아니야? 27 빼기 8 19 맞죠?